안녕하세요.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100명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눌림목 3편, 눌림목 강의 3편입니다. 주식 매매의 꽃은 이제 제가 눌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1강, 2강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봐주시고 이 강의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동평균선 중에 5일선과 11선을 가지고 눌림목 매매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한번 살짝 복습. 자, 눌림목은 이제 눌린 자리, 눌린다는 말은 곧 뭐라 그랬죠? 제가 급등 이후에 라는 전제가 붙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세력과 테마가 붙으면서 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그러면 돈을 벌고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개미들을 털고 올리기 전에 잡는 걸 이제 뭐다? 눌림목이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알려드릴 5일선과 11선의 마술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완만한 모여짐, 그 다음에 적당한 눌림, 요거 3개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자, 이 3개를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이제 맥점, 타점을 찾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자, 우선 쉽게 그림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5일선과 11선의 패턴 종류에 대한 분석, 그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림이죠. 지금은 어떻게 생겼는지만 보면 됩니다. 5일선이 요렇게 생겼어요. 5일선이 요렇게 생겼고 11선이 이렇게 생겼다. 모양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양이 최고의 모양이다. 요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5일선이 요런 모양, 둥근 모양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밑에 11선이 쭉 거의 직진처럼 따라붙는 형태, 요게 좋고요. 그 대신 자, 약간의 5일선이 가다가 요렇게 내려가고 11선이 5일선 요렇게 뚫고 올라오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허용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예쁜 모양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모양이고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겨서 11선이 밑으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조금 안 좋긴 해도 그나마 눈 감아줄 수 있는 거는 살짝 11선이 5일선 위로 뚫고 올라오지만 이 상태가 이제 유지되는 경우가 두 번째로 괜찮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볼 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별로 좋지 못한 경우, 자, 이런 경우죠. 5일선이 11선 밑으로 완전히 어떻게 된다? 빠져버리는 경우, 올라오다가 밑으로 푹 하고 꺼지는 경우, 이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가지 모양을 배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5일선과 11선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5일선이라고 하면 5일 동안의 평균을 낸 점을, 그죠? 점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매일마다 이어서 만들어낸 게 5일선이고, 11선은 10일마다의 평균, 10일치의 평균을 낸 겁니다. 그거를 다 모여서 점을 다 이으면 그게 선이 돼서 11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정리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3개의 패턴을 배웠습니다. 요게 좋은 경우, 그 다음에 이게 안 좋은 경우, 요렇게 이제 배웠는데,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타내는 모든 이제 이동평균선은 5일선과 11선 딱 2개만 나타낸 거고요. 다른 이동평균선은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2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종목은 동방이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5일선이 어떻게 됩니까? 쭉 가서 이렇게 직진을 하죠.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죠? 밑에서 11선이 무서운 속도로 이렇게 따라 올라옵니다. 자, 요렇게 되는 상황일 때, 자, 요렇게. 그럼 요쯤이 뭐다? 주가의 맥점이다, 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5일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고 11선이 뭐한다? 밑에서 이렇게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자, 이렇게 덮일 때 요 선이 요 선에서 매수해볼 만한 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래가 바뀔지. 자, 요렇게 급등을 했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요. 좀 큰 그림에서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5일선이 둥근 형태로 올라가고 밑에 11선이 이렇게 쭉 따라 붙는 형태가 돼서 결국엔 급등을 하더라. 요런 패턴이 가장 이상적인 패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최근 종목 중에 동방도 있지만 많습니다. 자,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상한가를 지금 두세 번 가까이 이제 간 종목인데, 자,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빨간색이 5일선이고 파란색이 11선입니다. 자, 여기까지 거래량이 확 들어왔다가 이날 어떻게 됐습니까? 거래량이 갑자기 쭉 줄면서 바닥으로 박히죠. 그죠? 우리 거래량이 줄면 상한가 간 이후에 매수할 만한 타점으로 보고 관심 종목에 넣는다. 그리고 딱 매수 타점 범위를 잡는다 했는데 요게 이제 타점을 잡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5일선 어떻게 됩니까? 완만하게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런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11선 뒤에서 겁나게 추격을 하면서 요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자, 똑같은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쯤에서 양봉이 나왔을 때 한번 뭐한다? 종가나 아니면 시초가에 들어가 볼만 하다. 요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본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이렇게 또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 똑같이 제가 정말 좋은 예라고 설명드린 그런 종목이 되어 버린 거죠. 자, 그럼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매매를 한다고 하면, 자, 우리가 그러면 손절해야 될 범위는 어디다? 제가 안 좋은 예, 위로 같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가 이 5일선이 11선 밑으로 쭉 하면서 데드, 박살이 날 때, 요럴 때 매도를 하고 얘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갈 때쯤 되면 요럴 때 다시 매수를 해봄직하다. 요렇게 받아들이고 또 움직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매수하는 타점도 되지만 이걸 깨고 훅 빠질 경우에는 매도하는 타점도 될 수가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여기 요 선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기서 5일선이 나 만약에 밑으로 내려갈래 이러고 여기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지면 이때 그냥 바로 매도를 하고 다시 복구를 하고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던지 그렇게 한번 잡아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매수를 함에도 항상 거래량이 급등 이후에 줄어들면 가장 이상적이겠고요. 자, 그럼 두 개만 보여드렸으니까 사실 두 개도 굉장히 큰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더 있습니다. 한두 개 정도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스타코라는 주식인데요. 최근에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것도 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5일이죠. 5일선이 쭉 이렇게 완만하게 갑니다. 그죠? 자, 그리고 밑에 뭐가 따라 올라간다? 파란색 11선이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급하게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 뭐다?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이 된다. 왜? 부딪히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 그러면 5일선이 11선을 뚫고 밑으로 훅 빠져버릴 때, 그럴 때 손절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시 회복하면 그때 다시 들어가는 걸 이제 한 번씩 노려본다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똑같습니다.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이 쭉 빠졌죠. 그러기 때문에 매수할 만한 가치가 뭐다?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또 상한가가 이제 나왔는데 요런 경우가 빈번하게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매수 포인트는 요쯤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3,000개, 4,000개 코스닥 종목이지 코스닥 코스피를 합치면 종목 개수가 한 대략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 찾는 게 아닙니다. 왜? 급등하고 난 이후에 눌릴 때, 그러니까 하루에 해봤자 급등하는 종목 4, 5종목, 6종목 정도밖에 없어요. 상한가 가거나 이제 막 20몇 프로씩 가는 종목, 그런 종목 중에서 우리 찾아보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다른 영상으로 제가 찍었던 부분이 딱 보면 이제 보이시는 거죠. 요 상태. 5일선과 11선이 어떻게 한다? 만날 때 요런 식으로. 그리고 11선이 밑에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딱 만나는 요 시점. 자, 그러면 이 5일선이 근데 만약에 쭉 깨지고 내려온다 그러면 매도를 하면 될 거고요. 아니다 그러면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요런 타점들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운 내용을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경보제약이라는 회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런 날 이것도 뭐 해봤자 두세 달 정도밖에 안 된 그래프입니다. 자, 요것도 요런 날이 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똑같이 이거는 5일선이 이렇게 가고 밑에서 11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추격하는 모양새죠. 그러면서 요쯤이 이제 우린 뭐다? 매수 타점이고 5일선이 이렇게 쭉 빠져버린다 하면 이때는 손절하고 다시 접근을 하던지 그런 맥락으로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쭉 거의 또 한 20-30% 가까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요렇게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5일선이고 파란색이 11선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5일선이 이런 모양이 되면 굉장히 좋다고 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밑에 그래프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뭐 있다가 이날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고 있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렇다는 거는 5일선은 5일간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즉 5일이 지나면 얘는 그 앞에 걸로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을 해서 요 날은 이날 기준으로 선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의 평균을 나타낸 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고요. 요게 생겨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렇게 해서 여기가 또 점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선이 그렇게 되면 이게 쭉 요렇게 완만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는 급등 이후에 뭐 하고 있다? 횡보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걸 그냥 선으로 푼 거예요. 자, 그러면 11선은 똑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11선은 반대죠. 11선 이렇게 쭉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11선은 11의 합을 평균으로 나타낸 겁니다. 11의 합을 나누기 10 해가지고 그 평균 가격들을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서 10일이라고 해봤자 요 날짜에서 예를 들어서 10일이라고 해봤자 여기서부터 저기 뒤에 있는 이 밑에 바닥을 길 때까지의 요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바닥을 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균이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요 날이 됐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하나하나씩 뒤쪽에 사라지면서 앞쪽 거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쭉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선은. 그래서 제일 좋은 선이 뭐냐 하면 5일이 요렇게 해서 살짝 상한가 이후에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줄이고 있고 밑에서 11선이 쭉 치고 올라오는 요 그림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설명은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했었던 상한가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나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저점을 잡고 그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모양새의 캔들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경보제약을 예로 들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요때쯤이 맥점이 되겠죠. 그죠? 합쳐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11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일,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한 게 10일인 거고요. 5일은 기껏 해봤자 예를 들어서 요만큼 더 한 거기 때문에 10일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고 5일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왔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기 때문에 쭉 직진을 달리는 겁니다. 요런 형태를 이해를 해 주시면 5일선과 11선이 왜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정말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은 5일선과 10일선이 모였을 때 어떤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차트의 형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정확하게는 이동평균선의 형태를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밌고 그 다음 좀 더 유용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해서 떡상하자 떡상곰돌이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